잠수사들이 잠수병 증상으로 와서 자기가 작업한 수심에 압력만 가해서 챔버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작업하고 나서 바로 대기압에 노출이 되거나 하면 심지어 사망까지 하더라. 하루 이내면 다 생긴다. 시간이 지났다고 잠수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 고압의학 중에서 오래전부터 치료를 시작해왔던 잠수병, 가마병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잠수와 관련된 기본 지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함께 잠수병의 발생 기전을 설명드리고 또 잠수병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또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수의 유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는 여러분들이 레저 인구가 많아지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문적인 잠수사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업장에서 시행하는 잠수들도 있겠고요. 고고학 또는 과학 또는 촬영 잠수를 하는 전문 잠수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잠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호흡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스쿠버가 되겠고 이것은 압축 공기 탱크를 직접 등에 메고 수중에 들어가서 하는 잠수가 되겠고요. 깊은 수심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표면 공급, 압축 공기를 호스를 통해서 밀어넣어줘서 그 공기로 호흡을 하면서 잠수를 하게 되는 그런 표면 공급 잠수들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도를 높이 올라갈 때 아니면 비행기를 탄다고 할 때 귀가 멍멍해지는 증상들을 가끔씩 다들 느끼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기압이 낮아지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고 그 기압 자체가 물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적은 정도의 기압 변화인데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물의 압력은 수심 10m당 1기압이 올라가는 정도의 높은 압력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30m 정도에서 잠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절대 기압으로 따졌을 때 3-4기압 정도가 되고 그런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기체에는 부피가 감소한다는 오일의 법칙이 실제로 잠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법칙인 게 우리 몸에 공기가 있는 부분들에서는 압력을 받았을 때 부피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납니다. 특히 10m에서 잠수를 하다가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2배로 갑자기 커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 공기를 뱉어내지 못할 경우라면 특히나 폐가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폐포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공기가 혈관으로 유입돼서 기체 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걸 설명하는 게 보일의 법칙이고요. 또 달톤의 법칙이라고 해서 혼합 기체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분 기체들의 부분 압력을 합친 것이 전체 그 혼합 기체의 압력이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 대기 중에 일기압 대기 중에 있는 기체들을 생각을 해보면 산소가 20% 정도가 있고 질소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에 미세 기체들이 있는데 각각의 기체의 압력을 합한 것이 전체 우리 대기 중에 공기 압력을 이룬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다이빙할 때 중요한 부분은 10m, 20m 내려갈수록 2기압, 3기압으로 되면서 산소와 질소 각각의 분압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산소의 분압이 올라가면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고농도의 산소를 깊은 수심에서 마시게 되면 산소 중독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질소 같은 경우도 질소 마취 현상으로 인해서 수심 20-30m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술에 취한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헨리의 법칙, 우리 몸에서 생기는 잠수병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정한 부피의 공기와 액체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기체 부위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기체들이 액체로 녹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녹는 양은 압력에 비례해서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가 많이 녹아 들어가는데 잠수사를 예를 들면 대기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들이 2기압, 3기압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잠수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급상승을 한다거나 하면 그 녹아 있는 기체들이 밖으로 빠져서 폐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 내에서 기포를 형성을 하게 돼서 그 기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혈류를 막게 되고 그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양한 잠수병의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이 이제 질소가 되겠는데요. 질소는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 불활성 기체라고 하죠. 불활성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면서 들어왔던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흡수와 제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압력이 높은 상황에 노출이 되면 높은 압력에서는 질소들이 혈류 내로 녹아 들어갔다가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속도가 빠른 조직이 있고 느린 조직이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력이 4기압으로 올라간 예를 들면 질소의 분압이 3기압 정도가 되고, 조직 내로 확산이나 용해도 차이에 따라 여러 조직에서 부분 압력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급상승을 하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압력이 낮아지면서 질소의 분압도 낮아지겠지만 조직 내에 있는 과포화된 질소들은 버블을 형성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버블이 결국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버블이 형성됐던 것들이 직접적으로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혈류를 막아서 혈류가 못 가게 되는 허혈성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혈소판들이 또 응집이 되면서 또 혈류를 막게 되고, 또 응고작용도 활성화가 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도 장애가 생기면서 또 모세혈관의 누출 등이 생기게 되고, 내피세포도 섬열이 되고 고체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염증도 생기고, 다양한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증상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수사들이 잠수병 증상으로 와서 치료를 할 때 버블 생긴 것만 빼면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작업한 수심의 압력만 가해서 챔버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전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버블 제거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류가 느린 정맥혈 내에도 이런 버블들이 생겼을 경우에,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순환을 돌면서 심장으로 돌아왔다가 폐를 거치면서 여기서 증상이 없이 호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오른쪽 심장에서 왼쪽 심장으로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PFO라고 해서 난원공 개존증이라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심장에서 왼쪽 심장으로, 왼쪽 심장에서 전신으로 이런 버블들이 퍼지게 되면서 잠수병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잠수병이 생긴 원인, 잠수하던 도중에 급상승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간혹은 급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잠수병이 생길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급상승이 원인이고, 반복 잠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서 잠수와 잠수 사이에 휴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존 질소라고 해서 몸에 질소가 쌓여 있는 상태로 다음 잠수를 하고, 그런 경우에 질소가 몸에 쌓이면서 실제 버블을 형성해서 잠수병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다이빙 하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타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내에는 압력이 더 낮기 때문에 기포가 더 형성될 수 있는, 그러면서 잠수병 증상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작업자 중에서 터널이나 케이슨 공법이라고 해서 교량이나 지하 터널 작업들을 할 때 고압 환경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작업하고 나서 바로 대기압에 노출이 되거나 하면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작업자들이 비슷한 유형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더라 해서 잠수병의 다른 이름으로 케이슨 디지즈, 케이슨 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압 장치가 없거나 고장난 항공기를 타고 비행하게 되면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저압 챔버 훈련의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잠수병이 그러면 잠수하고 나서 언제 생기는가라는 데이터를 봤을 때, 수면 상승 직후 10분 이내에 생긴다. 그러면 잠수병 중에서도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동맥혈 가스 색전증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도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보면 잠수를 마치고 집에 가서 휴식을 하던 도중에 증상이 점점 생기면서 심해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개 24시간 이내에는 거의 다 증상이 생긴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주 드물게는 해외에서 3, 4일 전에 다이빙을 하고 국내에 귀국을 했는데 이상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무조건 하루 이내면 다 생긴다, 시간이 지났다고 잠수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